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 연구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경질 폴리우레탄 폼 생산 요 부분 할 텐데요. 이제 드디어 생산에 들어가는데 핸드발포 이야기입니다. 핸드발포. 이전에는 이제 핸드발포로 조그마한 폼을 만들어 가지고 QC하는 그거 얘기해 드렸는데 이제 핸드발포로 해 가지고 좀 크게 폼을 뽑는 거를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핸드발포인데요. 슬랍스톡 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사각형으로 만들어진 폼을 말하는 거고요. 일단 이 박스 폼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그 경질의 컨테이너 이런 게 있을 때 이렇게 이제 큰 박스에다가 포밍을 해서 성형성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또는 이제 그 일부 응용 부자 중에 이제 이렇게 박스로 폼을 뽑아가지고 슬라이스를 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얇게 여러 장 해서 이제 쓰는 그런 응용 분야가 있었는데 이게 경질 쪽은 되게 이제 센터하고 사이드 부위의 셀 방향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변형이 가요. 그래서 이제 경질은 슬랍스톡 폼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좀 작은 사이즈의 몰드에다가 주입을 한다. 이런 개념으로 최대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 핸드 포밍은 심플리스트 메소드 이렇게 돼 있어요. 가장 간단한 방법 이렇게 돼 있어요. 어, 폴리우레탄이 생각보다도 이제 제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이제 새로 폴리우레탄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게 이 접근성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렵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나 이제 좀 그래도 한 1, 2년 정도만 폴리우레탄을 접해본 사람들은 이게 진짜 쉽다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가장 좋아요. 성형성이 좋기 때문에 이제 폴리우레탄으로 뭔가를 만들어 보겠다 하면은 쉽게 샘플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쉽게 성형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용도 거의 안 들어요. 뭐 많이 들어봐야 몇십만 원, 몇만 원 내에서 해결이 가능한 건데,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니까 굉장히 어려워해요. 근데 이제 제 주변에서도 이제 요런 강의를 굳이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이전에 연질 기초 강의하고 지금 경질 이렇게 하잖아요. BMS 자료로. 이걸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해가지고 뭐 폴리우레탄 경질 폼의 연속 라인에서 성형성 이렇게 좀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했더니 그거는 어렵다고만 얘기하더니 제가 이런 시리즈로 쭉 이렇게 경질에 대해서 쭉 이렇게 교재 하나 정해가지고 얘기했더니 이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와요. 연락을 해와요. 그래서 제가 이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거랑 이 강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 그런 걸 느끼게 돼요. 특히 이제 요런 강의들이 그래요. 그래서 핸드발포로 폼을 뭔가를 만들어 본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게 이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은 유튜브를 보든 뭘 뭐 자료를 찾아보든 두려움이 앞서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임플란트를 해가지고 한쪽이 부어서 발음이 조금 불분명해지는데 조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어서 나가 보면 이제 핸드 포밍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가장 기초적인 폴리우레탄 폼의 성형 방식이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에 설명을 드리는데 너무 기초적인 내용일 것 같은데 가능하면 제가 어떤 노하우나 이런 거에 해당하는 부분들 조금씩 가미해서 해오려고 하거든요. 일단 장단점인데 이렇게 폼을 고체로 응고시켜서 어떤 모양을 만들어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죠. 그래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들 수 있다. 근데 이 고분자 중에서 폴리우레탄이 가장 심플하다. 폴리우레탄이 폼도 심플하고 난폼도 엘라스토모도 TPU 같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캐스팅 엘라스토모 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폴리우레탄이 성형성에서는 고분자 성형성 중에서는 압도적으로 쉽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폴리우레탄으로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변 확대에도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에서 이런 점을 강조를 드리고요. 이게 장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단점은
이렇게 핸드 포밍을 하면은 이제 노동력이 들죠. 사람 손으로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원료에 대한 로스가 많아지죠. 믹싱할 때 용기에 남기도 하고 로스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투자비가 안 들죠. 투자비 믹서하고 용기, 저울 이런 정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저울도 뭐 저기 주방용 저울 갖다 하면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 투자비가 안 들어요. 그래서 원료만 사고 나머지는 집에 있는 거 가져다가서도 크게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핸드드릴도 있을 거고 이렇게. 그래서 일단 폼을 성형을 해보는 거랑 안 해보는 거랑은 개념이 다르다. 그래서 이론 접근성에 대해서 폴리우레탄이 굉장히 좋은 도구다. 그래서 신사업을 하기에 엄청나게 유리한 점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진행시켜 보면 이제 장비가 뭐 별거 없어요. 이제 용기가 있어야 돼. 플라스틱 용기 같은 거 있으면 되고요. 말통 생수통 또는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한다 그러면 이제 철깡통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죠. 크기별로 철깡통. 그리고 이제 교반기 고속 교반되는 이제 3000rpm 정도 나오는 것들이면 뭐든 상관없어요. 찾아보면 있어요. 전에 뭐 한 6, 7만 원이면 샀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이제 저울이 이제 개량하려고 하는 그 사이즈만큼의 크기의 저울이 있어야 되죠. 100kg를 비비겠다 그러면 100kg짜리가 있어야 되는 거고. 좀 조그맣게 있어야 된다고 조그마한 게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촉매를 즉석에서 비벼가지고 하겠다 반응 속도를 포밍을 하면서 조절해서 좀 느리게 했다가 빠르게 했다가 하겠다 그러면은 이제 작은 저울도 필요하죠. 뭐 주방용 저울 이런 것도 충분하고요. 저울이 안 되면 이렇게 실린더 부피로 해도 돼요. 비중을 알고 있으면 이렇게 그 눈금이 있는 실린더 있잖아요. 우리 그 집에서 쓰는 그런 거.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 거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 보호 장구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주변에 애기 튀면은 클리닝 할 수 있는 뭐 세정제, 아세톤 이런 거 있어야 되는 거고. 추출기는 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건 모르겠고 그냥 그 닦아내야 되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타월 같은 거, 일회용 타월 이런 거 좀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때 믹싱을 진행할 때 여기 지금 제 뒤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런데 액량이 계량이 돼야 되죠. 액이 얼마만큼 들어가야 요만한 폼이 나오는지 계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용기에다가 이제 액을 집어넣을 때 이제 계량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 이제 믹싱하고 나면 남는 거가 있죠. 남는 거. 그만큼은 이제 모자라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감안을 해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이제 부력이라는 게 나와요. 부력. 부력은 이제 요렇게 보시면 돼요. 요거를 몰드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액이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발포가 일어나면서 공기를 밀어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밀어내는 공기만큼 공기가 밖으로 나가죠. 그러니까 로스가 생기는 거예요. 무게의 로스가. 그 로스를 보정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폼이 커지면은 그것도 생각보다 큰 양이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감안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일단 부력 부분을 먼저 보면은 이렇게 계산해요. 원리는 이거예요. PV 이퀄 NRT 이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이라고 하는 건데 아르키메데스 원리하고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이제 비중 이렇게 공기 밀도를 계산하면 얼마나 부피를 밀어내냐. 그래서 부피를 알면 이 비중이 계산이 끝나면 그걸로 킬로그램 몇 킬로그램인지 알 수 있죠. 예. 밀도 이건 부피분의 질량이니까 질량을 우리가 알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밀도를 공기의 밀도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력 1기압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공기의 평균 분자량 이거는 뭐 질소, 산소 퍼센트가 있잖아요. 이제 공기를 구성하는 가스의 분자량 뭐 질소 14 산소 16 이렇게 보고 계산해 보면 이렇게 0.029 이거인데 0이 이렇게 붙었잖아요. 이거 뭐냐면 킬로그램 퍼 몰인데 몰을 킬로그램으로 이렇게 단위를 만들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중에 계산하는 값이 이 킬로그램 퍼 메타 삼승 요거 비중값을 이렇게 단위로 맞추려고 해서 그래서 0.029가 되는 거고 그다음 기체 상수 이거는 8.34 이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건 이제 그 화학 배운 사람들은 외우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절대 온도로 해서 온도 이렇게 계산을 하죠.
그 셀시어스니까 이 섭씨에다가 273을 더해주는 값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25도시다 그러면 여기다 273 플러스 25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했더니 20도씨 1기압에 뭐 25도씨 유사할 거예요. 1.2kg per 메타 삼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포뮬링 할 때 부피가 1m, 1m, 1m다. 그러면 메타 삼성이 되죠. 그러면 1.2kg만큼이 공기가 밀려 나가는 거예요. 밀려 나가는 거. 그 양을 뭘로? 그람수로 보정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됐습니다.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이렇게 제가 이제 이렇게 PV 이퀄 NRT 해가지고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 이렇게 봤어요. 그래서 요겁니다. 이런 거 참고해서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제 이해하셨죠? 뭐 이해를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킬로그램으로 부력에 대한 보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계산식이에요. 뭐냐면 이게 토탈 양이죠. 토탈 양 계량을 해야 될 토탈 양이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부피 우리 몰드 부피 채워야 할 몰드 부피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required density 이제 목표라는 밀도입니다. 밀도 35다 이렇게 되면 이제 킬로그램 per 메타 삼성 이렇게 목표 밀도가 있죠. 목표 밀도. 요거는 어디에서 정해져요? 네, 이 핸드발포 QC를 하면 밀도를 재보면 프리발포니까 거기에 나오죠. 35짜리로 이제 발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부피 똑같고, 요게 뭐예요? 아까 계산한 부력. 네. 부피가 이제 이 실제 채워야 될 부피죠. 네, 부력. 그 다음에 요게 뭐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액량이죠. 실제 액량이고요. 실제 액량. 그 다음에 요거는 부력에 해당하는 만큼 보정 액량이고요.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요거는 용기에 묻는 양, 용기에 묻는 양을 보정을 해준 거. 로스죠, 로스. 그 다음에 요건 뭐예요? 날아가는 가스량. 왜냐하면 가스를 그람에 이게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날아가 버리잖아요. 공기로. 그래서 가스 로스. 이게 로스, 이게 로스예요. 두 가지 로스. 가스 로스하고 용기에 묻는 로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1.2 메타 삼성 요 정도 부피의 크기 폼을 한다. 요 정도. 그리고 이제 용기에서 남아있는 거 2kg. 이건 실험을 해봐야 알아요. 실험을 해봐야 얼마나 정도 남는지 아는데, 한번 발표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보통 이제, 용기에다가, 조그마한 용기에다 한번 해보고, 충분하게 해보고, 이제 모자라지 않게 두 번째, 이제 요거에 맞춰서 한번 해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로잉 에이전트 날아가는 양, 이것도 조그만하게 해보고, 정해서 이제 해보면 되는 건데 이렇게 이제 이 실험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실험의 두 가지는 그냥 알 수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대략 보면은 이제 이렇게 이만큼이 됩니다. 그래서 35kg per 메타 삼성으로 이제 발포를 하려고 그러는데 1.2 메타 삼성 부피만큼을 채운다. 그러면 46.44kg의 이소폴리올 요게 필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믹싱 할 때 이제 각각의 컴포넌트별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토탈 양, 이 포뮬레이션 토탈 양, 이제 넣고 싶은 각 물질의 양 이렇게 계산이 되는데 다음 예가 이렇게 되는 거죠. 포뮬레이션 이렇게 폴리올 100에 그다음에 블로잉 에이전트 그다음에 촉매, 그 다음에 이소시아네이트 이렇게 합계가 242. 이게 지금 믹싱 비율이에요. 믹싱 비율. 이렇게 믹싱 비율. 그러니까 발포제 그 다음에 저기 촉매를 현장에서 이제 맞춰보면서 밀도 방향성을 조절하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각각을 여기 아까 계산한 46.44가 되게 이제 맞춰야 되죠. 요만큼을 부어야 되는 거니까 이게 합값이에요. 합. 이소폴리올 발포제 촉매 다 합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46.44 나누기 242 곱하기 100 해서 폴리올이 요만큼 그 다음에 발포제가 요만큼 그 다음에 촉매가 요만큼 이소시아네트 요만큼 그래서 요거 다 더하면 얼마예요? 46.44가 나오죠. 요거 다 더하면 네 암산 호로록 해보세요. 네 맞나요? 그렇죠. 그렇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를 준비를 해야 되죠. 박스. 이제 요 1.2 메타 삼성에 해당하는
부피를 채울 수 있는 박스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벽에, 내부 기벽에 이제 폼이 붙으면 타령이 안 되니까 이제 몰드 릴리스, 이제 요때 이제 페이퍼는 옛날이고요. 옛날에 크라프트지를 썼는데, 요새는 이제 비닐이죠. 비닐로 쓰면 돼. 큰 비닐봉다리 갖다가 딱딱 이렇게 벽에 다 이렇게 해서 이 사면을 다 채우고, 그리고 이제 이 요거 없으면 이제 이 릴리즈 에이전트 그 이영제를 쓰는데, 이제 왁스나 또는 저기 실리콘 이영제 스프레이 형태 페인트 가게 가면 있어요. 근데 요거를 사서 쓰는데, 요게 썩 효과적이진 않아요. 많이 막 떡칠을 해야 이게 이렇게 들러붙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들러붙어 가지고 띄는데 힘들어요. 몰드가 손상이 될 정도로 힘들어요. 굉장히 접착력이 강해요. 그래서 이렇게 라이닝을 해야 됩니다. 라이닝.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런 포밍은 박스 형태의 요런 포밍은 대체로 이제 여러 번 포밍할 수가 없죠. 몰드가 손상이 되니까 그냥 금속 프레임에 나무 틀 정도 해가지고 하려면 굳이 이 몰드 벽을 이렇게 뭐 판금하거나 이럴 필요는 없죠. 그냥 비닐을 놓고 발포를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몰드 파서 내가 예를 들어서 원하는 모양대로 성형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표면 처리 같은 걸 하면 좋죠. 거기다 이제 표면 처리가 너무 비싸다 그러면 그걸 해야 되죠. 테프론이요. 테프론이 테프론 필름 이런 게 많이 있어요. 한쪽 면에 접착제가 붙어 있는 테프론 필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사서 몰드 표면에다가 붙이면 돼요. 몰드를 만들 때 이제 얘가 붙을 거라고 생각하고 조금 이제 사이즈를 좀 키워서 만들어야 되죠. 딱 그 사이즈로 만들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게 노하우죠. 그리고 이제 붙는 순서가 있는데, 이제 요게 이제 순서예요. 요게 원칙이죠. 여기 보면 점도가 높은 제품보다 낮은 걸 먼저 붙고, 왜냐하면 이제 기벽에 붙는 것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양도 마찬가지고 기벽에 붙는 것 때문에 양 적은 게 기벽에 붙어서 안 딸려 나오면 이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양 많은 걸 먼저 붙고, 그 다음에 점도가 낮은 걸 먼저 붙고, 그럼 파우더가 더 나중에 해줘야 되죠. 점도가 엄청 높은 거잖아요. 원칙으로 보면 파우더가. 그래서 액을 먼저 넣고 파우더를 나중에 넣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파우더가 들어가는 처방이다 그러면 파우더는 가능하면 마지막에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믹싱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소시아네이트를 부어서 계량합니다. 그 다음에 파이널리 이소시아네이트를 부어서 하고요. 이제 몰드의 이제 종단 단면은 이렇게 보이게 돼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마 나무판이라든지 금속판 이런 걸로 될 거고, 요게 이제 클램프죠. 클램핑을 하는 거죠. 폭을 잡아주기 위해서 클램핑을 하는 형태 이렇게 돼 있는데, 프레임으로 짜도 되고 이렇게 클램핑을 해도 되고, 근데 이제 타령 때문에 클램핑이 낫죠. 다 전면이 다 분해가 되게 하는 거고, 밑에는 이제 요 틀을 이 다이를 움직이게 바퀴를 달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밑에가 다이, 위가 이제 이 열릴 수 있는 판, 그 다음에 클램핑 이렇게 돼 있고, 이 사이즈 보면은 1050 됐네요. 1m 좀 넘게 돼 있네요. 사이즈가. 네, 길이가 이런가 봐요. 길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높이가 한 800 정도 되네요. 높이가. 근데 경질은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경질 600 이상 뽑으면 우리나라 여름 같은 경우는 열이 안 빠져요. 열이 며칠 놔둬야 이 가운데가 식어요. 그래서 불나죠. 속에서 열이 안 빠져가지고 이 크랙이 가가지고 공기가 들어가면 불이 납니다. 불이 나. 그래서 경질은 연질하고 달리 이렇게 박스 슬라우폼을 잘 안 하는 게 정상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자료가 이 굉장히 드문 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저도 지금 그 아주 초창기에 구모미스 때 2000년도도 되기 전에 예, 그, 그 경질 담당하시는 걸 도와서 이 실험을 한 기억이 있는데, 딱 한 번 하고 그 이후로 한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폼 높이도 높이 뽑지 않았어요. 제 기억에는 여기 800까지 이렇게 높이 안 뽑았어요.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오픈 몰드 방식이라 이제 가장 심플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도 이제 이 벽면 쪽에 압력이 가해지는 모양이에요. 이제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었는데, 프리발 포폼은 벽면에 거의 압력이 안 가해지는데, 이렇게 35kg 0.1바 이렇게, 그다음에 60이 0.15바. 그러니까 이제 이 발포가 이렇게 위로 올라오지만 옆으로도 이렇게 압력이 생기는 거죠. 옆에도 위로 올라오지만 옆에도 미는 겁니다. 그래서 요만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레임을 충분히 잘 줘서, 그러니까 요 정도 가지고는 여기 볼록 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걸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밑에 이제 뭐라고 써 있는데, 요거는 제가 이해를 못 해가지고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 작은 몰드라도 이제 이렇게 성형을 핸드 믹싱을 해서 성형을 해본다 이런 개념인데, 그러면 그 안에 압력이 생긴다 그러니까 이제 뭐 폼의 사이즈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두께나 사이즈에 따라서 몰드의 두께, 특히 알루미늄으로 몰드를 많이 만드는데, 알루미늄 몰드의 두께를 충분히 넉넉하게 해가지고 압이 생겼을 때 위험하지 않도록, 특히 또 이 장석 이런 거 같은 경우도 튼튼하게 달아서 이렇게 뻥 터지지 않도록 요런 거 좀 주의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사이즈로 이제 400 바이 400에 100T 정도 한다 그러면 알루미늄을 40T 이상 정도 해야, 40T 이상입니다. 이하가 아니고 이상 정도 해야, 45T 뭐 50T 이 정도 해야, 그래야 좀 안전에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모양대로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냐, 요 그림에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게 나무라고 하고, 요게 이제 클램프라고 하고, 그러면 클램프를 하나, 둘, 셋, 네 개를 지금 하는 상태죠. 그리고 여기는 뭐냐면, 여기는 이제 턱이죠, 턱. 그래서 이제 이 용기가, 예를 들어서 드럼 리프트 같은 걸 쓴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서 부어지고 들어가서 부어지고 뒤로 빠지는 여기 턱이죠. 그래서 액을 붓고 나면 이게 이제 내려와 가지고 여기 탁 들어가게. 여기는 그러면 홈이 파 있어야 되죠. 레일 모양으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크라운, 이 뚜껑이 이제 그것도 예방하는 거죠. 이렇게 라운드 지는 거, 요걸 크라운이라고 하는 거, 요거 라운드 지는 거를 예방하는 건데, 이게 벽면에서 폼이 이렇게 올라갈 때 벽이 잡기 때문에, 에, 근데 비닐을 깔면 이게 좀 덜해지고요. 근데 그 하나의 노하우가 이제 요게 이제 연속 라인에서는 드러커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 비닐을 두 겹을 여기 벽에다가 하면은 슬립이 일어나요. 공기층이 형성이 되고, 그다음에 비닐 간에 요 미끌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 사이드 이렇게 라운드 지는 거, 요거가 예방이 되는데,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크라운이 생성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오리엔티드 셀 방향이 이렇게, 셀이 이렇게 올라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액이 이쪽에 부어져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모양의 셀이 만들어져요. 이게 잘 보면 보여요. 대충 보면 둥근 것 같은데 잘 보면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셀 방향이 있어요. 그러면 액이 이제 밑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이 방향으로 올라가면은 이제 위아래로 길쭉한 폼이 형성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몰드 뚜껑이 좀 예방을 해주기도 하고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성, 그다음에 크라운 형성, 이 뚜껑하고 연관시켜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거는 이제 노하우에 해당하는 거고, 그런 얘기는 아니고, 여기는 이제 자를 때 폐기물이 많이 발생한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연질인데, 연질 슬라브 폼인데, 이렇게 이 폼이랑 이 폼을 비교해 보시면 돼요. 이쪽 거를. 어, 제가 여기서 이 알리바바에서 가져왔는데, 예, 여기가 이렇게 딱 각이져 있으면 이게 딱 이렇게 일정한 사이즈로 쳐내면은 이 로스가 조금밖에 안 생기는데,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요만큼을 다 쳐내야 되죠. 요만큼을. 그래서 요 위만큼 이렇게 여기 라운드진 만큼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장인지 두 장인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얘보다는
사용하는 양이 적어지는 거죠. 사용량이. 이 로스가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얘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이제 다른 얘기는 뭐, 그러니까 내벽이 매끄러워야 뭐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그래야 이 슬립이 일어나서 이제 턱이 안 지는, 그 라운드가 안 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뚜껑이 단위 면적당 무게가 이렇게 돼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냥 가볍게 나무판 하나만 올려놔도요, 이거보다 훨씬 더 가볍게 나무판 하나만 올려놔도 엄청나게 큰 효과를 냅니다. 이렇게 해서 뚜껑에 대해서 여기 이제 스토퍼, 여기 딱 정지해서 이렇게 이제, 압이 너무 높아지면 이렇게 올라오겠죠. 이 옆으로. 예, 프리발포니까요. 여기 뜨여 있잖아요. 뜨여 있잖아요. 뭐 벤트 개념도 없이 그냥 돼 있으니까 이제 올라오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되게 스탑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안에서 약간 몰드폼처럼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뭐가 차이가 난다고요? 여기 이 R진 라운드 지는 거 여기 없어지고 그 다음에 이 센터 부분에 점일도 그 다음에 셀 방향 이게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제가 영상 하나 가져왔는데 이거 뭐 익숙하게 보셨던 거고요. 이제 원료 준비해서 이제 요거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액을 인터넷 같은데 온라인 판매해서 경질 폼 이렇게 구하셔가지고요. 이소폴리올 뭐 구해가지고 이렇게 박스 그 종이 박스 있잖아요. 그 물건 포장하는 그 박스 그런 박스 어 사다가 이렇게 사각형 이렇게 하고 거기에다가 발포해 보셔도 되고요. 이렇게 사각형 나무로 만들어도 되고 여기 장석 달았죠. 이렇게 실로 묶어놨네요. 실로 자유발포는 압력 별로 안 걸리니까 고무줄 같은 걸 묶어놓고 이렇게 짠 열리게 지금 돼 있는 상태에서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벽에 들어붙으니까 이 속에다가 이렇게 비닐 같은 걸 지금 이렇게 붙였죠. 예, 붙였고요. 뭐 이영제 발라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렇게 붓고 이렇게 성형해 보면 돼요. 이게 핸드 드릴로 여기 보면은 제가 이 선이 있잖아요. 선이 이 고속 믹서는 이 그 여기 충전식은 제가 알기로는 3000 rpm 나오는 게 거의 없을 거예요. 힘이 딸려서 안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꽂아 쓰는 걸로 요거 사다가 믹싱 해가지고 붓고 이렇게 성형하면 되다. 근데 이렇게 한번 해보고 자유발포로 이 박스에다가 해보고 종이 박스에다 이렇게 비닐 깔고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몰드 같은 걸 만들어서 좀 돈을 진짜 별로 안 들이고 싶다 그러면 실리콘 몰드 만들어 가지고 실제품을 실리콘 몰드로 감싸 가지고 그 몰드를 만들고 거기에다 이 액을 부으면 되죠. 실리콘 몰드 안에다가 이영제 바르고 이렇게 근데 떼어내는데 이게 여기 잘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생각보다 안 떨어져요. 여기 보면 이런 데 남아 있는 것처럼 이렇게 청소가 잘 안 되니까 반드시 여기 이 비닐 큰 걸로 깔고 실험하세요. 비닐 큰 걸로 깔고 이렇게 하시면 돼 있습니다. 자,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이제 슬라브 폼, 핸드 믹싱 폼에 대해서 했는데 제가 요거는 좀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이 계량량이 46.44kg 했잖아요. 믹싱이 46.44는 절대로 이렇게 믹싱이 안 이렇게 믹싱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거 여기처럼 요거에다가 요렇게 이거 지금 보면 이게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지금 이렇게 보면 한 3, 4킬로? 많아봐야 한 5킬로 이렇게 될 것 같죠. 그 정도는 이렇게 믹싱이 되는데요. 40 몇 킬로를 이소폴리오를 합해서 40 몇 킬로, 50킬로를 이렇게 믹싱을 하면은 믹싱 엄청 오래 걸리기도 하고요. 반응 많이 늦춰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발포하게 돼 있는 기기 장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런 요런 상태. 요 믹싱 이게 믹서예요. 요게 믹서. 그다음에 물 따로 있는데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 있죠. 요게 이게 보이죠? 노란 통에다가 액을 부어가지고 여기 박스에다가 이렇게 붓는 거. 그러니까 붓고 이렇게 빼내죠. 이게 턱이 있죠. 턱이.
이렇게 이건 이제 언질인데 경질은 이제 이렇게 잘 안 하는데 이런 식으로 별도로 이제 믹싱 장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 4, 50kg 정도까지 믹싱 하려면 요 통이 요만해야 되죠. 엄청나게 커야 되죠. 이거를 핸드 믹싱을 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굳이 한다 그러면 그만큼을 굳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두 사람이 액을 나눠서 반반 20kg 정도 나눠서 어, 그 핸드드립 두 개로 동시에 요 땡 해가지고 믹싱 해가지고 들이부어서 휘저어 가지고 이제 그렇게 발포하는 건 뭐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어 적어도 한 20kg 단위 이하는 핸들을 할 수 있는데 그보다 커지면 핸들을 하기 어렵다 이런 건 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핸드 믹싱으로 이렇게 슬라폼 했는데 이제 원료 양 계산하는 것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생산 과정까지 했는데 이제 말 그대로 프로토타입 그냥 샘플 몇 개 만드는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하는 게 맞지 양산 개념으로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제대로 공정에 대해서 생산 공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